지난 시간에는 당뇨와 관련된 위장 증상 말씀을 드렸고,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당화 혈색소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혈액 검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당화 혈색소는 간접적인 평가 도구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형 당뇨라든지 2형 당뇨의 혈당이 잘 조절되느냐, 특히 당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화 혈색소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자로 평가 척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당화 혈색소가 최근 한 2-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혈색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항목인데요. 적혈구의 수명이 약 한 2-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당화 혈색소가 적혈구의 그 주기에 영향을 받아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가 직접적으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당을 평가를 하는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게 평균적인 혈당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급격한 혈당 변동, 특히 이제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증이라든지 고혈당증과 같은 이런 급성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기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변화는 잘 드러낼 수가 있겠지만은 순간순간의 변화는 반영하기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은 반영을 하는데, 하루 사이에 혈중 포도당의 변화와 그 정도, 그 다음에 빈도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혈색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색소 병증이 있다든지 철결핍이 있다든지 임신과 같은 이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당화 혈색소 측정 결과가 부정확해진다라는 이런 한계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특정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 혈색소가 평균 혈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는요, 우리가 참고를 하되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판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좀 제한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 혈색소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던 거는 그래도 이만한 평가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당화 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연속 혈당 측정의 검사들, 그 또 각각의 평가 항목들을 통해서 당화 혈색소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조금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3개월에 한 번씩 당화 혈색소를 평가하시고, 또 BM 한방내과에서는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이나 아니면은 감수성에 대한 평가, 공복 혈당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버렸고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함을 회복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한계나 아니면은 그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임상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관리하는 데 적용을 하는 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가 절대적인 항목이 아니라 간접적인 평가 측정 도구고,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의의를 두되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화 혈색소의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떠한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잡고 목표를 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참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